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원의 소속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그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올해 그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 관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을 인사해주셔서 하시겠습니다. 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장진환입니다. 먼저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보육학부모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 보육학부모와 영유아들이 행복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저희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약간은 부족하여 가끔씩 아쉬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3, 5세아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0, 2세아 영아반 보육료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공립시설과 차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처벌은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받아온 부당한 차별 지원도 억울한데 이번에 또다시 소위 맞춤형 보육이라는 미명하에 정부는 매월 영아반 보육료를 20%씩 삭감하는 꼼수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맞춤형 보육 정책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실수요자 위주 이용시간 개편으로 보육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구이며 현실에 대한 왜곡입니다. 현행 제도가 오히려 더 실수요자 마음대로 시설 이용 시간을 선택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둘째, 총선 이전인 3월부터 시행해야 될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전에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허위이며 실제 목적은 20% 예산 삭감 정책인 것입니다. 셋째, 적자 운영 현실을 외면한 채 보육료 20% 삭감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교사 입금비 삭감이 불가피한 잘못된 정책입니다. 7시간 시설을 이용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교사의 근무시간 단축 또는 인건비 감소 효과가 전혀 없으며 보육료 수입 축소만큼 인건비 감축이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 가정시설 보육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조건 선결이 맞춤형 보육 시행보다 더 우선입니다.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일제 보육 8시간제 및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가 더 시급한 선결 과제입니다. 다섯째, 전업맘과 취업맘 자녀를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은 국가 완전 책임제 무상보육, 전계층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을 폐지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을 폐지하고 선별적 무상보육 정책으로 변경하겠다면 정부는 당당하게 정책 전환을 발표하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미지원 시설의 기본 보육료까지 20% 삭감하는 맞춤형 보육은 지원 시설과의 부당한 차별을 확대하는 불공평한 정책입니다. 민간 가정시설에도 이제 영아반 교사 입금비를 지원시설처럼 전환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보육의 질 개선에 역행하는 차량 운행 횟수가 증가하고 맞춤형 아닌 일반형 증빙 서류 발급 업무량 증가로 인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정책입니다. 맞춤형이 아닌 일반형 대상 입증 서류 발급 업무량 증가와 차량 운행 횟수 증가는 오히려 보육의 질 개선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비용 및 업무량을 증가하게 됩니다. 맞춤형 보육 정책을 철회 또는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는 불가피하게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와 같은 7가지 이유를 들어서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국민간어린이연합회는 30만 보육인 및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합니다. 첫째,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 당선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민년 집행부는 조만간에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며 하민년 집행부 역시 여야 정당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6월 중순에 대규모 여의도 장애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6월 하순에는 전국이 동시에 일제히 휴원하는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국가의 보육 정책은 아동 중심 보육 철학을 정립해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학부모 편의 중심, 국가 예산 절감 중심, 규제 강화 중심의 관점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어린이집들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서 성장
발전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맞춤형 보육정책도 또한 아동중심 보육 철학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예산주무부처에 의해서 보육예산 절감을 주 목적으로 하여 계획되고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육의 질 개선과 보육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간의연합회는 155만 영유아들의 행복한 보육을 위하여 아동중심의 보육정책이 구현되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꼼수정책인 맞춤형 보육에 대하여 모든 조직 역량과 합법적인 수단 및 방법을 총동원하여 저지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은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육정책의 기본 철학과 사고가 혁신되지 않고서는 보육기관의 건전한 발전도, 보육 아동의 행복도, 보육 학부모의 만족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육은 예산주무부처에서 연간 보육예산 1, 2천억을 삭감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장차 이 나라 미래를 책임질 보배와 같은 영유아들에게 생애 첫 교육기관이며 최초의 선생님을 맞이하는 보육의 현장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존중받아야 될 분야입니다. 저희 한국민간의연합회와 참사랑 보육학부모회는 국가 장래의 명운이 걸린 155만 영유아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보육정책의 정상화를 위하여 예산절감 차원의 졸속 꼼수정책인 맞춤형 보육정책을 철회하는데 끝까지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 5월 17일 한국민간의연합회 회장 장진환, 참사랑 보육학부모회 공동대표 박중도. 제가 기자 여러분께 4페이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신 분 봐주시면요. 현행 영아반 보육 제도는 12시간 보육시간 운영 시간 중에서 부모가 원하는 아무 시간이나 6, 7, 8, 9, 10, 11시간, 12시간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맞춤형 보육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하루에 6시간 정도만 꼭 이용해라. 그것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나머지는 이용할 수 없다. 전원만 주부 자녀의 경우에. 그러한 정책을 부모 편의를 위한 또 부모와 아동의 애착 형성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정부가 내세우고 있지만 뒤집어 보면 예산 절감 20% 강제로 절감하겠다는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으로써 부모와 아동 간의 애착 시간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상 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보육시설 정상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언론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서 정확히 공정하게 잘 보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오늘 지금 방금 그 성명서를 낭독하신 분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장진환 회장님이십니다. 사실 이제 맨 마지막에 행동계획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이름은 맞춤형이지만 사실상 그 예산 소비 이용자의 맞춤이 아니라 그 이용자들은 그 시범사업을 했을 때도 맞춤형 보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뭐 우리 그 보육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아실 겁니다. 처음에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다 그 정부가 운영하는 포털 시스템에 가서 신청을 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여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맞춤형은 그 우선순위에서 그 뒤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거의 뭐 그 종일반이나 아니면은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가게 되고 맞춤형은 주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0% 범위 안에서 사실은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20% 이상을 맞춤형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이제 민간이나 아니면 가정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맞춤형으로 가기 이전에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보육 현장이 거지만 9시간에서 10시간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맞춤형 보육이라고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좀 정비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학부모들 또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 현장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맞춤형, 정부가 소위 맞춤형이라고 하는 그 정책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에 감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특히 그 종일형을 선택을 해야 될 경우 여러 가지 그 증빙 서류를 그 학부모들이 내야 됩니다. 그 과정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도 수차례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도 여러 가지 그 행정비용이라든가 행정인력이 소요가 될 텐데 맞춤형 교육을 인해서 감액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속성은 무엇인지 교육 난민과 교육 현장이 문을 닫게 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지 않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런 현장에서의 이런 집단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 현장과 그다음에 정부 당국이 많이 소통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